안녕하세요. 이제 글로벌 시대죠. 예. 글로벌 시대라서 우리 또 신관식 세무사님이 비거주자와 네. 관련된 그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 재산의 상속세. 이번에 또 친절하게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셔서 제가 예.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버지 어머니, 나는 42년 전에 미국 시카고로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시카고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좋나요? 아니요, 못 가봤어요. 왜냐면은 시카고에 네. 시애틀 시카고? 네. 시애틀인가? 아무튼 저는 미국은 관밖에 못 가봤고요. 아. 실제로는 가보고 싶어서. 가보고 싶은 싶어서. 곳을 예로 한번 들으신 걸로. 네, 가보고 싶어가지고. 네. 불러주십시오. 저도 가고 싶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인데 28년 전 미국 시민권을 얻고 시카고에서 가족들과 함께 조그만한 가족 기업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1개월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확인하다 보니 한국 서울에 소재하는 건물과 토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소재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미국에서 신고 납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에 신고 납부만 하면 끝날까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예, 이거와 관련돼서 먼저 질문에 앞서가지고 비거주자에 대한 어떤 판단 여부, 이게 좀 세무 전문가 분들도 헷갈려하는 부분이고, 여러 상황들과 가족, 재산 현황에 따라서 비거주자 판단에 대한 문제가 항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거주자다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다 라는 부분도 하고요. 우리 거주자 비거주자 다음에 한번 따로 한번 이야기 한번 그렇죠. 해보시죠. 네, 그러시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제가 미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책을 통해서 또는 상담을 통해서 들은 내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상속세가 있어요. 상속세가 있고, 우리나라와 똑같이 국내외 재산에 대해서 미국의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국내외 상속 재산에 대해서 납부해야 되는 상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매우 다르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실제 이때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거주자냐 거주냐 이거와 달리 부동산 소재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갈려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부분은 국제사법에 나오는 걸로써, 만약 아무리 다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소재가 한국에 있다면 한국 민법 등에 따라 가지고 한국에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미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상속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한국을 먼저 살펴볼게요.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한국의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상속 재산만 한국의 상속세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만 문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와 달리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되게 작아요. 일괄 공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기본 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만 해서 과세 표준이 계산되기 때문에 동일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비거주자가 상속세는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한국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날의 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절차가 있지만, 모두 비거주자에 관련된 피상속인, 상속인 모두가 비거주자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의 말로부터 9개월까지 신고 납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류들도 국내 서류들이 미국에 산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필요 서류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아포스티오 협약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근데 미국은 아포스티오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 서류를 가지고 공정 절차 없이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국내 세무 전문가들과 합의해서 상의해가지고 상속세 신고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상속세가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중심은 미국의 상속세 구조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은 상속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속세가 있고 그거를 이제 한 세금이 있는데 실제로는 미국은 유산세가 우리나라의 상속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유산세 방식인 유산세가 하나 있고 이 재산 돌아가신 분의 그 유산을 가지고 받은 사람, 즉 이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 유산 취득세 방식인 상속세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산세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세, 연방 정부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그리고 상속인들이 재산이 분배되기 전 돌아가신 분의 총 재산을 가지고 세금이 매겨지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미국의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간 사람이 내는 세금이 있는데 이거는 총 뉴저지주, 네브래스카주, 메릴랜드주, 아이오와주, 켄터키주, 펜실베니아주 이 6개 주에 한해서만 상속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나라와 체계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여러 가지 공제를 봐서 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면세 구간이거든요. 일괄공제 5억, 그리고 일괄공제 5억, 그 다음에 배우자 상속공제 5억 해가지고 10억 원까지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유산세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기준으로 1206만 달러,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한 150억에서 160억 원 정도는 상속세 유산세 면세 구간이기 때문에 160억 원까지는 미국에서는 유산세가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게 배우자가 돌아가셔가지고 이 150억을 다 못 썼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부부 중에 한 명이 살아계실 때 이때는 1206만 달러 플러스 알파로 배우자가 돌아갔을 때 못 썼을 때 금액까지도 합쳐져가지고 더 많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미국은 상속세 면세 구간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미국은 상속증여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없는 게 아닌데 공제액이 워낙 크니까 일반에서는 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만약 이 통합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규모라면 세율의 한 40% 정도를 납부하게 되고요. 만약 한국에서 상속세 납부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외국 납부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구조 자체는 우리나라처럼 상속세에 대한 부분에서 상계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소득세와 결부돼 가지고 이렇게 공제되는 방식이라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